시청자 여러분, 8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기 위한 특별전이 합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발표됐지만 경남은 제외됐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첫 공론화 의제로 창원 북면고교 이전 재배치를 선정했습니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폭염 속에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법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법을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선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멈출 줄 모르고 하늘로 솟구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승합차에서도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모두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를 일으키는 엔진 과열은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방열판 등 냉각계통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냉각수 점검은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 엔진이 식은 다음 점검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보조 탱크의 냉각수의 양이 풀, 로우 선 사이에 있으면 적적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야외 주차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가 90도를 넘어 발화성 물질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라이터는 물론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 보조 배터리 등도 차량 안에 둬선 안 됩니다. 야외 주차가 불가피할 때는 앞유리에 햇빛 가리개를 설치하거나 창문을 1cm 정도 열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여름철 실내에는 가연성 라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용 밀폐용기, 그다음에 요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올려놓으시면 폭발을 해서 차량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또 차량용 소화기를 배치해 둔다면 차량 화재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바다와 계곡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나무와 편백나무 숲에서 쉬거나 숲길을 걷는 것도 피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천의 한적한 숲길 두 곳을 김태석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사천의 대표적인 사찰인 복명산의 다솔사. 사찰 입구에는 일주문 대신 편백나무 숲과 그 사이로 조성한 데크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조금 더 오르니 1500년 된 사찰 역사만큼이나 울창하고 방대한 소나무 숲이 등장합니다. 우거진 숲길을 걷다 보면 고사리 등의 양치식물과 작은 습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복명산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에선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같이 와서 주변 분들 이렇게 시끄럽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산세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시립공원이 된 뒤 죽은 소나무들을 솎아내고 숲길과 휴게시설, 계곡 등을 정비해 더욱 깔끔하게 태어났습니다. 천년 전에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 가지를 간지럽힌다는 박재삼 시인의 노랫말처럼 저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함께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사천의 명산인 와룡산 자락에 위치한 용두공원의 편백나무 숲. 도심공원 바로 위에 울창한 숲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망중한을 즐기고 있습니다. 30년 전 심기 시작한 편백나무 숲을 사천시에서 사들인 뒤 최근엔 훌륭한 산림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편백나무 숲 사이에 곳곳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앉거나 누워서 편안히 쉴 수도 있습니다. 해발 800m가 넘고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며 곳곳에 숲길과 산림욕장도 조성된 사천 와룡산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말복이 지났지만 무더위가 맹위를 떨칩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밀양을 포함한 5개 시군은 폭염경보로 격상하면서 낮 기온 35도 이상 오르는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세찬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최대 4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5도, 함안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33도, 양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4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4도, 합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과 모레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기억하자는 의미의 특별전이 합천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전시회를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끌려가거나 수탈당하는 것을 견디다 못해 일본으로 간 합천 사람들은 지금의 합천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로 배치된 곳은 당시 일본의 대표적 군사도시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대다수가 합천 출신인 이유입니다. 히로시마에 한 7만 명 정도가 살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폭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히로시마라 불리는 합천에서 강제동원의 실상을 기억하자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일본군 병사로, 탄광 노동자로 끌려갔고 여성들은 군수공장으로, 또 일본군 성노예로 내몰렸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군무원으로 동원된 한 조선인이 남긴 일기장에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포로 수용소 감시원으로 동원된 이들은 전쟁 범죄자로 몰려 처벌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군의 명령만을 수행한 사람들인데도 전후에 오히려 전범으로 몰리게 돼서 일부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는 무려 782만여 명으로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배상 대신 역사 부정으로 일관하며 무역 보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그들은 더욱더 부정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억들은, 우리의 과거들은 또다시 반복되고 재현이 되겠죠.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합천박물관의 그날의 기억 특별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민간주택 분양가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발표됐지만 적용 대상에서 경남은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반등 조짐 또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4,300가구 전체가 미분양인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 준공이 미뤄지면서 오랫동안 경남 미분양 아파트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 지난 6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0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예전에 10명이 왔다 하면 지금은 10명이 와도 실제 거래는 한 2-3명 정도. 근데 거래 가액도 많이 낮은 편이고 그런 것만 찾으시니까. 부동산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제외된 것도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선 제외됐지만 경남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남은 미분양 주택 외에도 올해까지 소화해야 할 신규 물량도 많은 데다 각종 규제로 심리적 부담감도 크기 때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까지도 줄어든 이후에
가격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남의 사정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첫 공론화 의제로 창원 북면 고교 이전 재배치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인구가 4만 명이나 되지만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북면의 신도시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북면 신도시입니다. 현재 북면 감계와 무동지구의 아파트 수만 12,000여 세대, 앞으로 3,5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4만여 명이나 사는 신도시 지역에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은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인근 창원 일학군으로 통학하려면 대중교통으로 평균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옛 창원시인 창원 일학군에 재학 중인 북면 지역 고교생은 430여 명. 문제는 이들 학생 수가 2023년이면 1,000여 명에서 2028년 2,000여 명으로 계속 늘어나지만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 기본시설인 학교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도시인가? 경남교육청이 북면의 고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창원 지역 전체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교육부의 이른바 학교 총량제 방침에 가로막혔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전체 학생 수를 봤을 때 단독 신설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해 마산 가포고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되면서 졸속 추진으로 행정 신뢰만 추락한 상황. 이에 최근 발족한 경남교육청 공론화 추진단이 뜨거운 감자인 북면 고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첫 의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원탁 대토론회가 있을 수 있고 공론조사, 합의제 이런 걸 어떻게 적절히 융화시킬까? 그 과정에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은 옛 창원 지역 12개 공립 일반고 가운데 북면으로 옮길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수 있겠냐는 건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혼란과 찬반 갈등이 예상됩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대상 학교가 정해지더라도 학부모 동의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실제로 새 고등학교가 북면에 들어서기까지 최소 4, 5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북면 신도시 지역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더울수록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방역 소독원들입니다. 자신의 땀과 또 시민들의 쾌적함을 맞바꾼 이야기 소수 의견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아침에 보통 8시 한 40분까지 출근을 합니다. 이 장비 점검이라든지 또 그날 하루 할 일을 갖든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 후에 9시 돼서 지금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12시까지 여기에 지금 다시 들어와서 장비를 장비 창고에 이어놓고 기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후에 또 2시부터 5시까지 또 방역 작업을 하고 오후 6시부터 연막 작업이 나갑니다. 업무를 하기 전에는 지금 공지 쪽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고 이래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들어와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로 또 재미도 있고, 일을 하는 보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올해 6년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파리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의 소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동양 하루살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곤충이
지금 대량으로 지금 출연을 했거든요. 1.5cm에서 약 2cm 정도 되는 이런 그 하루살이가 대량으로 떼를 지어서 불빛을 보고 날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동양 하루살이는 이 난간, 강 옆에 수초에서 이 유충이 서식을 해가지고 그 성충으로 자라가지고 날아들거든요. 난간 이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는 그 우리 인원을 가지고 그 방역을 다 하려고 하니까는 상당히 그 고충을 느끼는 겁니다. 그 역부족이죠, 한마디로. 뭐 저희들이 좀 어렵다 그런 건 좀 요즘 같은 이런 시기죠. 지금 여름. 그 우리 장비가 상당히 좀 무겁거든요. 그 뭐 국무기라든지 그것도 물을 항상 담아가지고 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는. 그리고 또 연막기도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면 연막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연막기는 열을 많이 품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에 더운 데다가 대고 기계가 뜨거워서 또 열을 또 많이 내뿜기 때문에 여름 한철은 저희들이 견디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저희들이 이 방역을 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좀 끼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가서 분무를 하다 보면 이 바람이 불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묻힐 수가 있어요. 이 연막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가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 방역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시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뭐 진주시를 또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역원들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경남 교육가족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경상대학교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창녕 함안보 보호개방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창녕 함안보 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2019년 청년 농업인 소통 간담회는 오늘 오후 4시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창녕군과 주식회사 화승컴텍의 투자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거제시 간포 삼거리 인근 밭에서 83살 A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32도가 넘는 무더위에 밭일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울 때 장시간 실외 활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소재 전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소가 독립법인이 아닌 부설기관이라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MBC 경남의 보도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월간 전략회의에서 국회 과기위 상임위원장과 법안 심사소위 위원들은 모두 재료연구원으로의 승격에 동의했다며 관련 부서는 서울본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사임한 장병석 전 사천문화원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임시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원장 후보로는 전대환 이사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며 총회를 개최해 가부를 물은 뒤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신임 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신임 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유용, 회계질서 위반 등 11건의 감사 지적 사항을 조치하고 장 전 원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당직날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 함께 있다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당직 근무지를 이탈해 성매매 여성과 도내 한 모텔에 함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A 경사와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이 수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을 확보한 만큼 A 경사를 불러 성매매 여부를 수사한 뒤 감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율 위반 등으로 제명한 김영애 사천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반성보단 그들의 거짓과 자기 자신의 포장과 뻔뻔함은 끝이 없다며
힘의 논리를 내세워 기자들에게까지 협박하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하고 억울하지만 제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갚아주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장급급 교육공무원 488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에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이 발탁됐고 안진수 통영고등학교 교장은 남해교육장에, 정영환 밀양여고 교장은 밀양교육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주시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 청년으로 드림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4개월간 월 5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소와 하동군이 발굴해 포상을 신청한 독립운동가 22명에게 정부 서훈이 추서됩니다. 제74주기 광복절을 맞아 정부 훈장과 표창을 받는 독립운동가는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우용현 선생을 비롯한 하동 출신 3명과 전남 출신 10명, 광주 출신 9명 등입니다. 경상대학교 출판부가 의열단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의열단의 김원봉과 윤세주 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한 책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의열단장 김원봉과 의열단의 어머니 역할을 한 윤세주의 투쟁을 소설과 대서사시 형식으로 표현했으며 박춘금과 노덕술 등 잊지 말아야 할 친일 인물들도 재조명했습니다. 사천의 3대 미술관인 사천미술관과 리미술관, 우주미술관이 미술 전시 콘텐츠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사천미술관은 사천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리미술관은 지난 2015년, 우주미술관은 올해 개관한 사립미술관으로서 지역의 미술 분야 선도를 위한 다양한 전시 콘텐츠 생산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을 유휴 공간에 주민 참여형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마을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에서 50kW의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 사업으로 도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최대 25개 마을에 설치합니다.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금은 모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쓸 예정이며 도는 이달까지 수요 조사를 해 올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